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까지 부정적인 악재로 인한 충격파를 받아내면서 가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25,000달러 붕괴가 확인되면서 이러다 정말 2만 달러까지 한번 다녀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200주 이동평균이 22,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도 아직은 극도로 불안해할 수준이 아니긴 한데 여차하면 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주간 RSI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 매도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반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가 됐지만 지금의 공포 상황에서 매수 참여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시장에 별다른 모멘텀 주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설마 하며 우려가 됐었던 이 셀시우스 악재가 현실화하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디파이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안기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 가격 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필 지분증명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스테이킹된 이더와 1:1 패깅이 이루어져 있는 ST 이더의 디패깅이 발생하면서 이더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1,300달러가 무너진 상황인데 블룸버그는 연말까지 이더리움의 약세 연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과 더불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5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셀시우스 사태 후폭풍 가능성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달러 인덱스 강세 상황, 하나같이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이번 한 주를 거치는 동안 주목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좁은 박스권 범위 안에서 비트코인이 자리하면서 답답함을 키워왔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큰 폭의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이제는 답답함보다는 불안감이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개미 투자자들 나가 떨어지게 딱 좋은 상황인데 어차피 시장에 들어왔고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면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나름의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흐름에 너무 겁먹기보다 손절을 할 게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인 대응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소 공포스러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반전의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이지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무려 10% 수준의 폭락을 확인하면서 비트코인은 25,000달러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현실화시켰습니다. 여차하면 2만 달러까지도 후퇴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202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인 25,00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라면서 거시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과 시스템적 위험으로 인해서 12주 연속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2022년 3월 이 49,000달러에서 25,000달러 아래로 12주 연속 하락했다. 5월 중순에 바닥을 칠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하락 심리를 완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29,000달러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았지만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서 비트코인은 2017년 최고치인 2만 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차하면 2만 달러 지지라인까지도 후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RSI는 30 아래로 떨어졌고 이건 단기 구매자가 기술 데이터에 반응하면서 반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의 인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이건 회사가 예금자에게 지불할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셀시우스 사태 후폭풍 가능성을 가볍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비트코인의 주간 RSI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매도 거래량이 매우 적었다라는 점 역시 눈에 띄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반전을 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매수자들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확 달라붙어주면 좋긴 한데 지금 2만 달러 구간까지의 추가 후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2만 2천 달러 부근의 200주 이동평균이 깨지면 2만 달러를 거쳐서 17,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투자 심리 자체를 극도로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컴 샤크의 경우에는 고수다운 침착함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의 지금 상황은 지난해 6월과 거의 동일하다. 심지어 가격 예측도 거의 동일하다. 모두가 다시 2만 달러 이하를 외치고 있다. 아마도 즐거운 여름과 가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난해 6월에도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부근에서 2만 8천 달러로 급락을 했고 이때 2만 달러 폭락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여름 내내 랠리를 펼쳤고 급기야 11월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인컴 샤크는 이번에도 지난해 이맘때와 시장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만 달러까지 가기 전에 반전이 나타날 것이고 8월 부근의 4만 달러 지점까지 랠리를 벌일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칼레오는 좀 더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여름을 거치면서 다시 3만 달러 위로 3만 6천 달러 부근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세상이 비트코인 죽어가고 있다고 수천 번째 떠들어대고 있고 이에 따라서 2만 달러 이하로 폭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짧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7월로 접어들면서 결국 200주 이동평균 아래로 후퇴를 하고 17,000달러까지 한번 다녀온 뒤에 다시 36,000달러까지 상승하는 상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앞서 몇 차례 200주 이동평균이 깨지면 17,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었는데 기존의 분석을 적용해서 이런 상황을 전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2만 달러 아래로까지 후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다소 불안감이 커지는 건 개미 투자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 역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려 1,300달러까지 깨지면서 현재 1,200달러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2% 넘게 폭락을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이 올해 내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 현물 시세가 전달 대비 30% 하락했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연말까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중반기 이후부터 5월 급락이 발생했을 때까지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이더는 1,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단기 지지선은 2020년 중반 두 개의 도치 캔들이 생겼던 1,300달러 선이다. 당시 이더는 2주에 걸쳐서 1,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했지만 긴 꼬리를 남기면서 1,300달러 선을 회복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반기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이 호재를 기대하고 있다가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한데 직접적으로 이번에 이더리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셀시우스 사태입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금 중단 조치를 내린 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셀시우스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모든 출금과 거래, 계좌 사이의 이체를 잠정 중단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셀시우스는 극도로 부정적인 루머의 중심에서 왔습니다. 테라 사태 직후부터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고 8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1년 넘게 숨겨왔었다라는 폭로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고객이 자금 인출을 원할 경우에 이걸 차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루머까지 더해지면서 뱅크런이 본격화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셀시우스가 셀시우스 자체 시스템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리도나 앵커 프로토콜 같은 다른 디파이 상품에 고객들이 예치한 암호화폐를 이곳에 또 예치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고객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벌여왔다는 데 있습니다. 셀시우스가 출금을 중단하게 되면 당연히 셀시우스와 연계된 리도 플랫폼 악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이게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리도 플랫폼이 지난 주말부터 위험 신호를 내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리도 플랫폼에 이더를 예치한 사람은 예치한 이더와 1대1의 수량으로 ST 이더, 이 스테이킹 이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ST 이더와 이더는 1대1의 패깅이 이루어지는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ST 이더는 이더와 동일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지분 증명으로 이더리움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더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한 이더나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더와 ST 이더의 교환 비율은 5% 수준의 디패깅이 발생한 상태이고 일부 고래들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ST 이더를 매도하면서 이더리움 역시 동반해서 가격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도 플랫폼에서는 이더리움 411만 개 넘게 스테이킹이 돼 있었고 전체 스테이킹 물량의 3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통계적으로 일어나긴 어렵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이른바 테일 리스크 정도로 받아들여졌었는데 더 이상 테일 리스크가 아닌 리스크 그 자체로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T 이더 디패깅 우려가 확산하면서 디파이 산업 전반의 악재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이더를 예치하고 받을 수 있는 ST 이더 디패깅 우려가 확산되면서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암호화폐 예치금 규모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파이 라마 데이터를 인용했는데 디파이 총 예치 자산 TVL이 지난 48시간 동안 20% 감소한 890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셀시우스의 출금과 수합, 계정 간 이체 중단 공지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이더의 패닉셀이 발생했다.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이더의 폭락, 이 디파이 시장의 광범위한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이거 상황 참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은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주간 종가 마감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거시적인 변수가 자리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주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셀시우스발 ST 이더 연쇄 청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라는 점,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하락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5월 테라 사태 당시의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아래로 급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셀시우스와 셀 토큰이 뒤를 이으면서 시장에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의 FOMC 회의를 통한 금리 인상 이슈를 꼽으면서 이번 주에도 새로운 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이들은 어느 시점에서 금융 상황이 충분히 긴축이 되거나 하는 일종의 상황이 펼쳐지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건 채권 수익률에 대한 상승 위험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 광범위한 미국 달러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는 연말까지 3% 이상의 기준금리를 책정하면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번 연준의 테이블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20년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달러 인덱스가 최근 몇 주 동안 되돌림 양상을 보였지만 다시 5월 최고치인 10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자산이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기술주, 또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악화된 투자 심리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 린 알덴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린 알덴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는 이른바 미저리 인덱스, 우리말로 하면 비참지수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좋지 않다.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매수세가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시장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좀 멀리서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지금의 상황을 황금 투자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런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가 벤처 파운더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비트코인 투매 상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15% 수준으로 빠지면 200주 이동평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건 몇 주 안에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이 일단 붕괴가 되더라도 즉각적인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 몇 주 동안의 투매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반등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구간 자체가 워낙 혼란스럽게 느껴지기 충분한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이 참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용 범위 안에서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도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폭락 뒤에는 폭등이 있었고 폭등 뒤에는 폭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꼭 1년 전 이맘때와 지금의 상황이 참 많이도 닮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7월부터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분명한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중심을 잡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또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소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